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국가급 슈퍼컴퓨터가 도대체 어떻게 그 민감한 군사기밀들을 통째로 털리게 된 거지? 이 굳건해 보이던 디지털 금고의 문이 어떻게 열린 건지, 그리고 그 금고 안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는요. 진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아니 어쩌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엄청난 스케일의 실제 사이버 탈취 사건입니다. 어느 한쪽의 정치적인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요. 철저하게 정보 보안과 기술 그리고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 자료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번 분석의 주제는 바로 10페타바이트 사이버 탈취, 텐진 슈퍼컴퓨팅 센터 해킹의 전말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10페타바이트.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바로 플레이밍 차이나라는 해커 그룹이 해킹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빼낸 데이터의 양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실 텐데요. 이게 단순히 기밀 문서 몇 개가 유출된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이 10페타바이트라는 상상조차 힘든 규모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쓰는 256GB짜리 스마트폰 있죠? 그거 4만 대를 꽉꽉 채워야 하는 분량입니다. 아니면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의회 도서관의 모든 책과 사진, 오디오를 남김없이 싹 다 디지털화한 용량의 최소 3배에서 수백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말 그대로 한 국가의 두뇌 하나가 통째로 복사돼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국가급 슈퍼컴퓨터가 도대체 어떻게 그 민감한 군사기밀들을 통째로 털리게 된 거지? 이 굳건해 보이던 디지털 금고의 문이 어떻게 열린 건지, 그리고 그 금고 안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뚫려버린 금고와 전리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던 금고의 정체는 바로 중국 텐진에 있는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였습니다. 중국 전역에 6,000개가 넘는 핵심 기관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디지털 심장부인데요. 해커들이 털었다고 주장하는 기밀 리스트를 보면 진짜 충격적입니다. 보실까요?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J20 스텔스 전투기의 공기역학적 레이아웃 설계, 차세대 핵 잠수함인 타입 096의 한계 자망 심도,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 궤적, 심지어 상업용 항공기인 C99의 핵심 테스트 데이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가 고스란히 노출돼 버린 거죠. 근데 상황의 심각성이 설계 도면 몇 장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미국의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이나 항공모함 전단을 실제로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그 시뮬레이션이랑 타격 구역 분석 자료까지 통째로 빠져나갔습니다. 단순히 무기 모형만 털린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수만 번의 컴퓨터 연산을 거쳐서 정교하게 다듬은 공격 시나리오와 전략 자체가 누설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이 유출 사건을 어떻게 볼까요? 진짜일까요? 사이버 보안 기업 센티넬1의 다코타 캐리는 텔레그램에 뜬 유출 샘플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매자들의 공개한 샘플의 폭을 보면 이 슈퍼컴퓨팅 센터가 얼마나 다양한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어떤 편향된 입장 없이 공개된 방대한 데이터 샘플 자체가 이 해킹이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걸 뚜렷하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 도대체 어떻게 뚫었는지 그 해킹의 해부학을 한번 파헤쳐보죠. 플레이밍 차이나가 사용한 수법을 보면요. 무슨 마법 같은 화려한 기술이라기보단 아주 집요하고 논리적인 단계의 연속이었습니다. 1단계, 관리가 허술했던 외부망, VPN 도메인을 뚫고 내부로 들어갑니다. 2단계, 내부망의 본넷을 쫙 깔아서 여러 대의 좀비 PC를 장악하죠. 3단계, 내부 서버들을 이리저리 넘나드는 이른바 수평적 이동을 통해 핵심 권한들을 훔쳐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4단계, 무려 6개월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데이터를 서서히 빼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4단계에서 쓰인 핵심 기술을 슬로우 드립, 즉 느린 물방울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안 알람이 울리는 걸 피하려고 그 엄청난 10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아주 작은 묶음으로 천천히
몰래 밀반출하는 기술입니다. 슈퍼컴퓨터 센터는 특성상 테라바이트급 연구 데이터가 수시로 오가잖아요. 해커들이 그걸 아주 영리하게 역이용한 겁니다. 자기들이 기밀을 훔쳐가는 트래픽을 마치 연구원들이 평범하게 작업하는 계산 트래픽인 것처럼 완벽하게 위장한 거죠. 이 과정에서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신문회로 보이시나요? 해커들이 다크웹에 나타나서 이 엄청난 데이터의 샘플 인덱스를 단돈 10문회로 우리 돈으로 한 3,400만 원 정도에 팔겠다고 올린 겁니다. 수십 년의 국가 기술이 담긴 것 치고는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헐값이죠. 물론 이건 추적을 피하려고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를 쓴 거고요. 전체 데이터의 진짜 가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높은 금액에 협상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의 역설.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롭거든요. 밖에서 보기엔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보안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보안 실패 요인들을 하나씩 보죠. 놀랍게도 이 첨단 시설에서 보안 업데이트가 옛날에 끝난 구형 윈도우 7을 버젓이 쓰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게다가 스텔스기 부서부터 핵무기 부서까지 완전히 분리돼야 할 최고 기밀 부서 사람들이 귀찮다고 같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돌려 썼대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요즘 기본이라는 제로 트러스트 분리망 그런 것도 없었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초고가 하드웨어가 아마추어 수준의 허술한 관리 앞에서 어떻게 무용지물이 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뼈아픈 아이러니, 이른바 페코의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국의 강력한 첨단 기술 제재 때문에 중국 연구원들이 무기 설계에 꼭 필요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커들이 뚫어놓은 불법 복제 버전을 어둠의 경로로 구했었습니다. 근데 불법 복제판은 방어막 역할을 하는 보안 업데이트 파츠를 전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제재를 피해보려던 꼼수가 거꾸로 가장 치명적인 백도어를 활짝 열어둔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태를 더 황당하게 만드는 사실이 있어요. 정작 이 슈퍼컴퓨터 센터의 방대한 데이터를 지켜야 할 사이버 보안 기업 인테그리티 테크마저 통째로 해킹을 당했습니다. 해커들이 이 보안업체 직원 515명의 개인정보는 물론이고요. 중국이 외부 해킹을 어떻게 막고 추적하는지가 상세히 적힌 사이버 방어 매뉴얼까지 몽땅 훔쳐갔어요. 방패를 만든 장인의 설계도 자체가 적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간 셈이죠. 자, 그럼 네 번째 섹션, 이 사건이 불러올 글로벌 지정학적 파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연구소 하나 펄리고 끝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 방위산업이랑 국제관계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자료에 나오는 각 섹터별 파장을 팩트만 짚어보죠. 첫째, 미국 정부기관들은 이제 힘들게 무기를 분해하고 연구할 필요 없이 중국 무기의 핵심 약점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로, 보안성이 잘 검증된 한국의 K방산이나 반도체 산업은 상대적으로 큰 신뢰를 얻으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팍팍 늘릴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을 얻게 됐고요. 셋째, 중국이랑 기술을 교류하던 러시아 같은 파트너 국가들은 야, 우리 기밀도 저기 저장됐다가 같이 털린 거 아니야? 하면서 깊은 불신 속에 협력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등 국제적 신뢰에 심각한 금이 갔습니다. 분석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로 묘사합니다. 바로 디지털 참수입니다. 해커들이 훔친 이 방대한 데이터는 설계부터 성능 한계점까지 다 들어있는 일종의 디지털 트윈 파일이거든요. 이제 경쟁국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무기를 뜯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유출된 데이터만 쓱 분석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중국의 핵심 전력을 정확하게 무력화할 수 있는 맞춤형 카운터펀치를 단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시경제적으로 봐도 타격이 엄청납니다. 그동안 중국이 우방국들한테 자국의 앞선 통신망이나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깔아주는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에 사활을 걸어왔잖아요. 그런데 자국 최상위급 디지털 요새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나라가 자국의 소중한 데이터 주권과 핵심 기반을 중국 시스템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태는 중국 인프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에 진짜 씻을 수 없는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결론 섹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본 소스 자료들의 내용을 한번 쭉 갈무리해 볼 시간인데요. 자료에 나오는 이 문장이
작금의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오늘의 공격자가 내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과거 수많은 국가의 산업과 기술을 상대로 대규모 사이버 첩보 활동을 펼쳤다는 비판을 받던 국가가 이제는 자국의 가장 은밀하고 뼈아픈 신경망을 낱낱이 해킹당하는 거대한 피해자가 되어버렸죠. 사이버 세계의 냉혹한 현실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진짜 역사적인 장면 아닐까요? 이번 해설을 통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째, 모든 중요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 관리는 한번 뚫렸을 때 국가 전체가 마비되는 엄청난 재앙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둘째,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를 깔아놔도 꼼꼼하고 투명한 IT 관리가 없으면 그건 그냥 화려한 깡통에 불과합니다. 셋째, 이 단 한 번의 해킹 사건으로 인해 현대 사이버 전쟁의 글로벌 힘의 균형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급적으로 요동치며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든 것이 촘촘하게 연결된 이 현대 시대에 과연 그 어떤 국가나 기업이라도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둔 거대한 디지털 요새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게 진정으로 가능할까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진화하는 지금, 우리 데이터의 미래와 보안에 대해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복잡하지만 너무나도 흥미진진한 사이버 보안의 세계를 저와 함께 파헤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